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연준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차트 몇 가지를 보면서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또 그로 인해서 연준 이자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트는요, 초과 가처분 소득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초과 가처분 소득이라고 치면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100만 원이 가처분 소득이고, 거기서 생활비로 약 한 80만 원을 쓴다 그러면 그게 소비고,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나머지 20만 원이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는 저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필요하지 않은 다른 물건을 사는데 쓸 수 있기도 한 돈을 초과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로 여기 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초과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2020년에 코비드가 난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돈 때문에 초과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늘었다가 그 이후로 쭉 줄면서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 드디어, 사실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플러스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지는, 그래서 이제는 초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서 사실 버는 것보다 소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 차트대로라면 이제 사람들이 쓸 돈이 점점점 줄다가 이제는 오히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이 나가서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바람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차트는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빚을 얼마나 많이 갚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빚을 갚는 액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연준에서 이자율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돈을 빌리면 거기에 갚아야 될 이자가 자꾸 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생활에 부담이 돼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빚을 빨리빨리 갚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첫 번째 차트에서는 소비자들이 점점 초과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고, 그리고 또 버는 거에서 계속해서 빚을 갚는 액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물건을 사는데 쓰는 돈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트는요, 미국 소비자들이 저축을 해놓은 액수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고 나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저축하는 액수가 늘어났다가 2021년 3분기와 4분기 사이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서 2021년 4분기 이후 2022년 1분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급속한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과 수익이 줄면서 적금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있는 돈을 급격하게 찾아서 쓰는, 또 능력이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들은 빚을 최대한으로 빨리 갚으려는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이 세 가지 차트를 모두 종합해 볼 때 결국에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소비를 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번에 12월에 발표될 CPI도, 소비자 물가도 조금 더 계속해서 낮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연준이나 연방은행 은행장들이 이자 올리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저께가 추수감사절이었고, 어저께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미국에서는 가장 크게 물건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날이어서, 사실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그 전날 밤부터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막 베스트바이 이런 특히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밤을 새면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싸게 파는 컴퓨터라든지 테레비라든지 이런 거를 막 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어저께 베스트바이랑 코스트코랑 다녀봤는데 정말 평상시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이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기분이 나지 않는, 평상시와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해서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서도 이건 블랙 프라이데이 치고는 상당히 평상시와 똑같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많은 거를 뭐 줄 서서 사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테슬라 뉴스는요. 테슬라가 Full Self-Driving FSD라고도 하는 건데요. Full Self-Driving 베타를 미국에 있는 테슬라 운전자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FSD 서비스를 산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자,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FSD 베타를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계속해서 롤아웃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기를 이제는 FSD 베타를 미국뿐이 아니고 노스 아메리카 FSD를 산 사람들은 모두 쓸 수 있게 오픈을 해줬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테슬라 주인들도 아무나 FSD 베타를 쓰게 해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FSD 그 베타를 쓸 수 있게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테슬라 주인 중에 FSD를 산 사람들은 그냥 쓸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를 사면서 FSD는 199불씩 구독료를 내든지 아니면 처음에 차를 살 때 15,000불, 약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살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로 FSD는 신호등 그리고 또는 정지, 1단 정지 사인 같은 것을 보고도 판단해서 신호등에 따라서 가거나 멈추기도 할 수 있고 1단 정지 사인을 보면 멈추기도 하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Full Service Driving FSD는 말은 Full Self Driving인데 그래도 여전히 레벨 2 드라이빙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항상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레벨이기는 하죠. 그리고 다음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시면 유럽에서 팀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슬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유럽 유니온에다가 컴플레인을 해서 그것 때문에 조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랙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세일스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인데요. 팀과 거의 같은 일을 하는 건가 본데 그것을 2021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에다가 통합을 시켜서 공정하지 않게 팔고 있다라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사로는 애플이 영국의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70억 달러에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CEO 팀 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관심 깊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흥미로운 일이 좀 생길 것 같네요. 자, 다음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헤지펀드들이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됐다. 아마존이 원래 1등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인 아마존을 제치고 1등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들의 헤지펀드 트렌드를 모니터하는 데 의하면 786개의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분석한 결과 82군데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탑 10에 홀드하고 있고 아마존은 79군데 헤지펀드들이 탑 10 안에 들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상황은 이 헤지펀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탑 10 펀드가 S&P 500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 탑 10 회사들이 지난 2001년부터 보면 S&P 500보다 58% 이상의 쿼러에서 더 수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전번에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캐시 우드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불, 10억이 넘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져서 지금 16,000불, 약 2천만 원 정도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2030년이라 그러면 아직 8년 정도가 남았으니까 약 6,000% 이상 올라가서 2030년 경에는 비트코인 하나에 10억 이상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시 우드는 이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GBTC라는 이미 17만 6,945주를 사서 150만 불, 한화로 한 20억 원어치를 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코인베이스가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도 590만 주를 사서 2,570억 달러치 샀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캐시 우드 말이 맞든 틀리든 어쨌든 일단 이분은 말만 하지는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정말로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